네. 오늘 그 등기 다 마무리하고 5월부터는 뭐 요약집 중심으로 해서 나간다고 하니까 그 강론 중에서 빠진 부분들은 제가 중간중간에 다 맞춰 드릴 겁니다. 자, 지난번에 한 것도 지난주에 우리 하다가 마무리 못 졌어요. 그렇죠? 등기필 정보까지 했나요? 그랬어요. 자, 오늘은 이제 그 이어서 제3자 허가동의 승낙을 증명한 정보 여기를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 책에 보니까 우리 책에 설명이 좀 빠져 있어서 책에서는 248페이지에 보면 거기 첨부 정보라고 해서 쭉 나열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기본 그것만 해놓고 상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거기 보면 첨부 정보 중에 구체적으로 첨부한 정보에서 첫째 기억, 등기 원인 증명 정보 나오죠? 이건 지난번 했고, 그 다음에 니은 등기 원인에 대해서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는 이를 증명한 정보. 이게 이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자, 등기 원인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인 판결일 땐 제3자 허가, 동의, 승낙을 증명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다만 등기 원인에 대해서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는 그러하지 않다. 즉 다시 내라 이런 얘기예요. 요것이 규정, 법률 규정에 나온 것이고, 요거 이제 특별조치법까지 이제 같이 보여야 되는데, 요것만 가지고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우선 이제 프린트물 보세요. 거기에 보충 나눠준 자료, 강의 자료. 그래서 정리가 요 상태로 정리한 게 여러분 좋습니다. 제3자 허가, 동의, 승낙 증명 정보 중에 주로 나오는 것이 토지거래 허가서, 그리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 이런 것들이에요. 기타는 개별적으로 물어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한 건데 이것도 내용이 많아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것은 자, 등기 원인에 대해서 등기 원인 여기에 대해서 이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법률에 제3자로부터 허가를 요하거나 또는 동의를 요하거나 또는 승낙을 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러냐면 제3자 허가를 요한다. 대표적으로 이게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된 거예요. 자, 토지거래 허가 지역 내 토지에 거래할 때, 즉 매매를 한다면 원인이 존재하죠. 자, 매매.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라 했죠. 허가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배웠나요? 민법 시간에? 민법 시간에 배운 내용일 겁니다. 예? 아, 그렇죠. 역시 왜 이 자리에 안 오셨어? 앞에 앉으셔야지. 갑자기 안 보여가지고 안 나오신 줄 알았잖아. 뒤에 가셨군요. 예? 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앞에 앉는 것보다 좀 다를 텐데. 자, 유동적 무효율을 배웠어요. 즉 허가받기 전까지는 유효인지 무효인지가 확정되지 않았죠. 근데 만약 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를 해주면 등기관은 열심히 심사를 해서 등기해줬더니 나중에 무효의 등기다. 그럼 어떻게 돼? 다 말소해야 됩니다. 그럴 바엔 아예 안 해준다는 거예요. 미리 신청 단계에서 이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나중에 무효가 돼서 말소되는 걸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거래 허가서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한능력자,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법률행위에 대해서 법정대리 동의가 있어야 되겠지? 동의가 없으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취소를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무효가 돼버리죠? 취소권을 행사했을 때? 그러면 제한능력자 법률행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들이 거래했는데 그 등기를 법정대리 동의 없이 했다가 나중에 취소권 행사해버리면 또 등기 다 해놨다 다 말소해버려야 돼요. 그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에 대해서는 민법 규정에 보면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임대인한테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임차권 등기가 됐을 때 만약 임대인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양도 전대해주면 대항력을 상실합니다. 이런 문제 생기기 때문에 사전에 등기가 무효나 취소나 이런 게 돼가지고 말소되는 걸 막기 위해서 미리 제출하라 이런 얘기 이해됩니까? 그래서 제3자 등기 원인에 대해서 제3자로부터 허가, 동의, 승낙을 요구할 땐 이걸 제출해야 됩니다. 물론 이 제3자는 행정관청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3자. 자,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것이 뭐냐? 거기 나와 있듯이 토지거래 허가서, 토지거래 허가 이거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 이 두 가지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한 10여 가지 이상의 여러 가지 제3자 허가동의 승낙을 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그것까지 잘 물어보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문제되니까 거기 프린트물 잘 보세요. 자, 지금 오신 분은 지난 시간에 본 걸 하고 있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서는 대상이 자, 권리 중에 소유권과 지상권만 돼요. 자, 토지거래 허가는 대상이 뭐라고? 소유권과 지상권에 대해서. 따라서 소유권, 지상권이 아닌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그 다음에 뭐 다른 권리들이 있죠. 전세권 등이란다든가 이런 것은 허가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소유권과 지상권에 대해서 여기는 반드시 유상계약을 전제로 한다. 유상계약을 전제로. 여기서 유상계약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거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소유권, 지상권이 아닌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든가 또는 전세권을 설정한다. 이런 것들은 권리, 허가 대상이 되는 권리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권과 지상권만. 그리고 여기 유상일 때는 무슨 얘기죠? 무상일 때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무상일 때는. 그 다음에 계약에 대해 계약. 따라서 계약이 아닌 법률 규정.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예를 들어서 경매라든가 또는 수용이라든가 이런 건 허가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상 계약을 전제로 한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전 설정 등기 종류는 이전 등기, 설정 등기. 즉 권리 변동 모습이 6가지가 있다 했죠.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처분 제한, 소멸. 그 중에서 이전과 설정의 경우만 해당된다는 거예요. 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할 때만이 허가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 한번 허가받은 사항을 다시 변경, 허가받은 내용을 바꾸자 할 때,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는 다시 허가받아라 이런 얘기예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허가 내용을 이걸 변경하고자 할 때는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허가 대상이 아닌 것 중에서 자, 소유권과 지상권 아닌 권리, 또 유상인 아닌 무상인 것, 대표적으로 무상인 게 뭐 있어요? 무상인 게, 예? 무상인 게 뭐가 있어요? 응? 그거는 계약이 아닌 것이고 무상인 거, 계약 중에서 무상인 거 뭐 있어? 증여. 또 뭐 부부 재산 간에 그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약정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무상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신탁 같은 거 이런 건 다 무상이에요. 대표적인 게 증여를 생각해 보세요. 증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증여했다. 허가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왜? 무상이니까. 알았어요? 그 다음 계약해야 돼. 계약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이 아닌 법률 규정의 물권 변동 중에서 만약에 경매를 받는다든가 경매, 수용 등등 상속 이런 것들은 당연히 허가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받지 않으려면 어떤 토지를 생각하면 된다? 경매로 나오는 토지를 생각하면 돼. 경매 받으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죠. 대신 경매 받고 싶어도 적당한 물건이 없겠죠. 왜 그럴까요?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을 때는 토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죠. 그럼 물건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도 어떻게 된다? 100% 가지고 못 사요. 보통 1억짜리 평상시 감정평가 1억이라면 1억 2천, 1억 3천 그 이상 주고 가져갑니다. 나오면 다 가져가요. 그런 정도가 돼요. 일반적으로 허가구역일 땐. 허가 대상은 아니라는 거지 이게. 시험 관련해서. 그리고 여기 등기 종류, 이전 등기 설정 이 두 가지로 제한됩니다. 이에 비해서 농취증은 어떠냐? 농취취득 자격증명. 이건 대상이 뭐야 돼? 농지에 돼. 농지. 이게 왜 이렇게 미끄럽지? 다른 선생님도 이거 자꾸 이게 들어간다고 안 통가요? 속으로 들어가서. 예? 놓쳐요? 그래요? 이거 잘 끼는데 딱 힘이 여기 없어. 말려 들어가서. 자, 농지일 것. 농지일 땐 지목이 딱 정해져 있죠? 전, 다, 과수원. 이런 농지, 대상이 농지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농지인데 여기는 유상이든 무상이든 묻지 않아요. 즉 농지를 유상으로 취득하든 무상으로 취득하든 즉 증여로 농지를 취득하든 유상, 매매로 취득하든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법률행위에 대해 법률행위 즉 계약이라든가 단독행위 이건 다 뭐예요? 결국 법률행위다. 법률행위. 이것을 법률행위. 이 얘기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은 농취증을 요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는 단순히 소유권 등기만 그래요. 소유권에 대해서
취득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만 들어간다. 소유권 이전 등기. 즉 지상권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자, 농취증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한이 된다. 첫째, 대상이 언제다? 농지일 거. 농지가 아닌 것은 농취증 대상이 안 되고. 자, 이건 중개사 시험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 중개법 시간에 배운 내용과 달라요. 등기에서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등기와 관련해서 내는 경우를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상이든 무상이든 묻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농지를 증여받았어도 농취증을 내야 돼요. 그 다음에 계약이나 단독행위는 즉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출해야 되지만 법률 규정에 의한 것, 예를 들어 상속이라든가 특히 주의할 게 있어요. 주의할 게 어떤 거냐, 책에 따라 설명을 잘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매로 인한 농지 취득. 자, 경매는 법률행위입니까? 경매는 법령입니까?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지. 그럼 농취증이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어야 되죠. 근데 중개사법 시간에는 경매, 농지로 인해서 농지를 경매받을 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낸다고 했나요? 안 낸다고 했나요? 생각이 안 나? 아니, 공인중개사는 여러분 70점 이상 맞아야 됩니다. 75점이 합격생들의 표준 점수라고 했잖아. 범위가 짧거니까 완전히 알아야 돼. 경매할 때 농지가 필요해.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 취득 증명을 내야 됩니다. 그럼 이거 안 맞잖아. 그렇죠? 이걸 안 나면 경매 물건 중에 농지가 나오면 특별 매각 조건이다 해가지고 거기 나와요. 만약 농취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보증금이 몰수돼 버립니다. 그러면 농취증 여기는 필요 없다는데 법률 규정, 예를 들어서 농지를 상속받았다든가 경매로 취득한다든가 수용 등등 이런 것들은 진정명 회복 등등 이런 건 법률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농취증이 필요 없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농취증을 내. 이거 무슨 등기와 어떤 관련이 있느냐. 서로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도 수업 시간에 이거 시험 관련해서 이렇게 딱 공부했는데 이제 나중에 나가서 오로지 딴 선생님 생각 안 나고 공시법 선생님만 생각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농지가 경매 나와서 경매 딱 들어갔더니 수업 시간에 필요 없다. 이 생각이 떡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딱 보증금 냈어.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발급이 안 되는 상황이야. 나한테는 가보니까 뭐 거기 농지로서의 현상을 변형시켜가지고 콘크리트 전부 다 여기 덮어놨다든가. 그러면 농지가 아니면 농취증 발급도 안 해줘요. 와서 현장 보고도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그걸 다 걷어내고 농지 상태로 해놔야 발급이 돼. 근데 경매에서는 시간이 없어요. 보통 한 3, 4일 이내 발급받아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말하고 다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농취증,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경매로 받을 때 농취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농지가 있어. 농지, 세종시에 농지가 있는데 이게 경매 문건에 나왔어. 누구 거냐? A 소유 농지야.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여기 딱 입찰해가지고 최고가 매수인이 됐어. 제일 높게 써냈어. 그래서 딱 보니까 낙찰 내 이름이 딱 나오네. 아, 이제 농지를 취득했구나. 이제 내가 최고가로 써내가지고 나보다 높게 써는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취득했나 봤더니 우선 농지 같은 경우는 이거 특별 매각 조건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조건이냐면 이 경매 집행법원, 이 경매를 진행하는 법원에서 농지일 경우는 체육과 매수인이 돼도 법원으로부터 농지 취득 자격증을 법원에 내가지고 여기서 뭘 받아야 되냐면 매각 허가를 받아야 돼. 허가를 받아야 돼. 알았어요? 허가를 받아야만 돼요. 농지취득을 내가지고. 허가 받지 못하면 또 못 내거나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못 냈다. 그럼 보증금이 몰수돼 버립니다.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허가가 떨어지면 이제 나는 이제 농지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으니까 이제 낙찰 받은 거죠. 그러면 잔금을 납부해야 돼. 1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잔금 납부 기한을 정해줍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농지를 경매로 받았을 땐 언제 소유권을 취득할까요? 경매로 받았을 때. 물권 변동 시점 얘기해줬죠? 언제? 예? 대금 완납 시. 대금. 잔금을 내야 돼. 대금 완납. 잔금을 내야 됩니다. 잔금 내면 등기 없이 취득하죠? 그럼 등기 절차는 어떻게 해야 돼? 등기 절차는 어떻게 할까? 농지에 대한 등기 절차. 아니 등기법 설명했죠? 등기가 개시되는 절차, 개시되는 모습이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어떤 거? 신청, 또 직권, 명령. 중요한 게 바로 순서대로 가니까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해서 개시되고 예외적으로 직권 또는 명령에 의해서 절차 개시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원칙은 신청인데 신청 주체가 누구일 때? 관공서. 관공서 때 용어를 뭐라고 썼어요? 촉탁이라는 용어를 썼다니까. 경매에 따른 등기는 이 네 가지 중에 뭐로 진행될까요? 촉탁 등기. 여러분들 생각, 경매는 여러분이 경매권 스스로 등기로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해준다? 법원에서 촉탁해줘. 그러면 경매 집행 법원에서 관할 등기소로 자 대금을 다 납부하면 여기 뭐 인수하지 않을 권리 말소 목록을 내서 다 제출하고 비용도 다 납부해야 돼요. 그러면 등기를 누가 해준다고? 법원에서 등기를 촉탁을 해준다. 경매에 따른 등기 촉탁한다. 그럼 등기 절차에 계신 어디라고 했어요? 여기 등기소에서 등기가 이루어진 계기는 첫째 뭐라 했죠? 신청이냐 촉탁이냐 예유적 등기관이 직권원하냐 법원에서 이의신청 과정에서 명령에 의해서 개시되냐 이 네 가지가 있다 했죠. 그래서 원칙적인 것은 이 두 가지 신청 또는 촉탁, 예유적인 것은 직권 또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지금 등기 절차에서 경매에 따른 등기는 어떤 등기라고요? 촉탁 등기. 그럼 등기 절차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요 경매 절차 여기가 등기 절차예요? 어디요? 등기소에서 직접적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이 노란 박스 안에는 이게 등기 절차야. 등기 절차는 지금 네 가지가 있죠. 그러면 지금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내는 것은 이 등기할 때 내는 거 언제 내는 거예요? 법원으로부터 매각 허가를 받을 때 내는 거예요.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등기법은 이 등기 개시 여기만 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등기 과정에서 농지증을 내는 게 아니라고 얘기한 거야. 경매 전 과정을 보면 농지증이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하다. 이거 내야만 허가를 받아요. 이거 안 내면 어떻게 된다고? 보증금 몰수돼 버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경매 과정에서 이 전체를 보는 거예요. 전체를. 등기법에서 어디 본다? 여기 등기 절차 개시 여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따라서 이상하게 표현한 게 있는데 이건 과정을 이해를 못하면 엉뚱한 소리가 나와요. 왜 공시법 시간에 아니라고 했는데 중개법 시간에 또 냅니까? 이상하게 서로 틀리지 않습니까? 옳다 틀리다 이런 건 없어요. 여기를 보면은 필요 없는 거고 전체를 보면 또 필요한 거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한 면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등기 절차 개시는 등기할 때 요때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허가받을 때 내는 거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그리고 여기는 자 소유권만이지 지상권은 없어요. 농지에 대해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이기 때문에 이전 가 등기할 때는 농지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선 중요한 게 여기 계약이라고 했죠. 유상 계약. 근데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는 여기에 뭐가 포함되냐면 예약이 포함돼요. 계약 속에 예약이 포함돼. 알았어요? 예약이 포함되기 때문에 예약과 관련된 등기는 뭐냐? 예약과 관련된 등기가 뭘까요? 에? 예약에 따른 등기 형태는 뭐가 나와? 에? 아, 그렇지. 가등기 이게 나오지. 가등기. 이것도 이해 안 가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될 때는 자 지가가 급등할까요? 아니면 부동산 가격이 거래가 안 돼가지고 가격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 지역일까요?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려면 어떻게? 지가 이런 공법 시간 배웠죠? 지가 급등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허가를 받으라겠어? 거래를 활성화시키려고 더 활성화시키려고 그래? 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생각해. 억제하려고 하지? 억제하려면 본 계약할 때부터 억제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작 단계부터 억제하는 게 나서요? 그래서 어디부터? 예약 단계에서부터 억제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 계약 속엔 예약이 포함된다는 것은 예약 단계에서부터 허가를 받으라는 거야. 등기 관련해서 무슨 등기다 이게? 가등기. 그럼 이 가등기는 어떤 가등기일까요?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일까요? 담보 가등기일까요? 예? 예. 청구권 보전 가등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담보 가등기든 청구권 보전 가등기든 가등기할 때는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등기 관련해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돼. 자, 토지거래 허가는 가등기할 때도 받는다. 그러나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이전 등기할 때이기 때문에 가등기할 때는 안 받는다. 차이가 있죠? 농지증은 무상도 포함되기 때문에 농지를 증여받을 때 농지를 내지만 토지거래 허가는 무상은 포함 안 되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증여받을 때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런 차이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 그 밑에 보세요. 이제 프린트물. 거기 있는 간단한 예시들이 다 시험 지문들이에요.
자, 매매 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된다 했지, 가등기? 네. 그 다음, 지료 지급이 없는 지상권 설정 계약. 여기서 지상권에 대한 설정 계약은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지만 지금 지료 지급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강조해놨다? 무상이다. 무상. 무상일 때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 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은 허가 대상이 권리 자체가 아니지 소유권, 지상권만 되니까. 그 다음에 담보가등기. 아까 이 가등기 속에는 담보가등기도 다 포함되는 개념이라 했죠? 청권 보존 가등기든 담보가등기든 자, 등기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밑에 나열된 거 상속, 유증, 진정명예회복, 점유취득시효, 신탁법상 신탁 등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허가 대상이 아닌 걸 모아놓은 거니까 기억하세요. 그런 거. 이럴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상속받았다.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유증, 진정명예회복, 점유취득시효, 신탁 등기 다 필요 없습니다. 다음 농지증에 대해서 자, 첫째 보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농지증 필요할까? 필요 없을까? 응? 예? 예, 이건 주의해야 됩니다. 요거를 잘 보여야 돼. 자, 농지법상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좀 주말 농장이나 빼놓고 그걸 취득하는 걸 못하게 막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둔 거죠. 그러면 이 농지를 취득하는데 누가 취득하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국가가 농지를 취득한다? 그러면 이것은 이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어. 국가 스스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취득할 때는 이런 걸 심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반 여러분이 농지를 거꾸로 이렇게 취득하려고 그래. 그럼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는지 따져봐야 됩니까? 안 따져봐야 됩니까? 따져봐야 돼, 이거. 그래서 국가가 취득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다, 그러면 필요가 없어. 그런데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할 때는 필요한 거예요. 예. 자, 지금 그러니까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한 거야. 주의해야 돼요. 국가나 지자체가 나오면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반인들이 취득하는 것인지 이걸 확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인이 국가로부터 취득하는 거니까 필요한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농지를 증여했다. 증여도 계약입니다. 무슨 계약? 무상계약. 그러니까 농지증이 필요하죠. 남편 농지를 부인이 상속받았어요. 상속, 여기 법률행위 자체가 아니지? 법률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요. 자기 의사대로 농지를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사망이나 이런 건 의사표시와 아무 관련이 없어요. 내 뜻과 무관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제3자 허가정보. 아까 조문에 이렇게 나왔었죠. 판결일 때는 제3자 허가동의 승낙정보 이걸 낼 필요가 있다 해서 없다 해서? 조문에서 아까 읽었잖아요. 판결일 때 내야 된다, 낼 필요 없다? 없다. 판결인 경우는 제3자, 여러분 책을 다시 한번 보세요. 조문 내용 옮겨놓은 거 248페이지 아까 그 조문을 보세요. 자, 거기 니은에 거기 보면 그 굵은 시 다음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령인 판결인 경우에는 제3자 허가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 했지. 판결일 때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알았죠? 그런데 거기는 이제 행정관청이 허가할 때는 다시 내란 말이 나오고 지금 프린트물 보세요. 나와 있지 않지만 거기 프린트물에 제가 옮겨놓은 거 특별조치법에 가면 이런 말이 나와요.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허가 등 현존사 시급 판결서에 기재해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다시 내야 된다. 무슨 차이가 있어? 자, 제3자 허가동의 승낙증명정보 법률에 이걸 내라겠으면 제출하라겠죠. 그런데 자, 부동산 등기법 규정을 보니까 판결일 때는 낼 필요 있다 없다? 낼 필요가 없다. 그런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보니까 판결일지라도 무슨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라면 다시 제출하라 이런 얘기예요. 내용을 이해했어요? 네, 그 말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 이게 좀 복잡해 보이지만 왜 이런 조문이 만들어지는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농지가 있어요. 농지 A 소유 농지가 있어요. 이거 B가 취득하려고 그래.
근데 부동산 등기법을 보니까 농지를 취득할 때, 자, 농지법에 의하면 농지 취득하려면 일정 면적 이상 농지 취득하려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 등기법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판결일 때는 제3자 허가 동의 승낙, 여기서 이게 토지거래 허가서나 농지증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야. 이것은 판결일 때는 필요가 없다고 나왔네. 법률에, 부동산 등기법에. 그러면 만약 이 B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낼 수 있는 요건이 안 되는 사람이야. 근데 서울에서 공무원 생활하는 사람이 세종시에 지금 농지가 나와서 이걸 살라고 그래. 여기가 뭐 앞으로 뭐 투자 가치가 있고 뭐 어떤 계획이 잡혀있는 땅에다 해가 농지 살라고 그래. 했더니 중개사 부동산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등기법을 보다 보니까 조문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판결일 땐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판결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네. 판결 받기 쉬울까 어려울까? 예? 아, 소송해 보셨어? 판결은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아주 쉬울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예요. 판결은 특히 민사소송은 절대적인 진실을 발견하는 게 아니야. 소송 기술 문제예요. 이거는 서로 짜고 하면 금방 나와요. 서로 진짜 싸우면 오래 갈 수도 있어요. 끝까지 기둥뿌리 뽑을 때까지 싸우자. 누구만 위해서 변호사만 변호사 먹여주려고 열심히 싸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아지는 사람은 변호사밖에 없어. 서로 싸움 붙여가지고 끝까지 그래서 소송을 많이 하면 기둥뿌리 다 뽑힌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놓으면 돼? 이 사람이 이제 매수인인데 농지를 취득할 요건이 안 되는데 매도인하고 합의하면 되지. 만약 지금 등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소송을 할 테니까 법원에서 소장 부분이 날라오면 아무런 그 반응만 하지 말아라. 2번만 참아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냥은 안 되니까 법원에서 소장 부분이 날라오면 연락만 해주시면 제가 용돈 한 100만 원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 농지 판 사람 가격도 시가보다 더 높게 줬고 또 이상하게 무슨 법원에서 쪽지 날라오면 100만 원씩 또 준다고 하니까 연락 오면 곧바로 전화하면 쪽지 하나 나왔네요. 그러니까 돈 줘. 또 한번 또 오니까 돈 줘. 2번 줬어. 그럼 민사소송에서는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이 원고, 이 사람 피고입니다. 어느 한쪽든 2번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면 의제 자백이 돼버려요. 원고 주장 그대로 인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판결이 나와. 그러면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이 목적 부동산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받았네? 받았으니까 판결 때 농지증 필요 없어지네? 그럼 농지법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요. 농지 취득할 때 농지를 내야 된다는 그 법률 자체가 폐지되는 거 똑같아. 이런 일이 생기면 서로 모순되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자, 판결일지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다시 농지 취득 자격증을 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잔머리 굴리지 말고 우리는 이거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아주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단시간 내에 이런 걸 다 습득하기 어렵지만 이 규정들이 만들어진 원리를 알아야 왜 그런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시험 관련해서 그 밑에 제3자 허가 정보 등 간단하게 썼지만 이걸 제출해야 되는데 판결 때는 낼 필요가 없다. 근데 판결일지라도 뭐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라면 다시 제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죠? 네, 됐습니다. 그 다음 인감증명 문제. 인감증명은 자, 이건 방문 신청할 때, 즉 전자 신청할 때는 필요가 없습니다. 방문 신청 시 필요한 거예요. 책에서는 이런 253페이지에 조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인감 제출한 경우에서 쭉 나왔는데 이제 한 법률 다 개정된 내용 하나 덜 들어가 있어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인감 증명은 지금은 이제 전자 서명 이렇게 서명에 대한 증명서도 발급해 주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할 수는 있는데 많이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등기와 관련해서는 이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많이 이용하지는 않고 인감증명 제출하게 되면 떼다 줍니다. 그래서 인감증명 언제 내느냐? 방문 신청 시. 즉 등기 신청 방법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어떻게? 전자 신청 방법과 방문 신청. 전자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서 사전에 사용자 등록을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말하고 직접 등기 출석해서 하는 걸 우리가 방문 신청. 이때 방문 신청할 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전자 신청할 때 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에? 아니,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가 본인을 위해서 이 인감증명을 대체하는 거예요. 전자 신청에서는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대체해버려요. 그러니까 굳이 인감 가지고 그걸 본인 여부 확인 안 합니다. 그런데 직접 방문할 때 인감증명을 내라는 경우가 있으면 이걸 내야 됩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렸으니까 자, 인감증명은 어떤 제도 속에 들어가서 인감증명? 어떤 제도에서 이거 설명한 거지, 이거? 인감증명. 응? 어떤 제도로 하겠죠? 중요한 문서 제가 여기 있어요. 등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 했지? 중요한 게 뭐라 했어요, 등기에서? 네, 의무자. 그렇죠, 의무자. 의무자 뭐? 자, 등기 진정성이 중요하다 했죠. 진정성. 이 진정성은 누구의 친이라고 했어, 이거? 의무자 친이. 권리자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안 했잖아요. 누가 볼 때? 등기관이 볼 때. 등기관은 누구를 중시한다? 의무자. 왜? 형식적 심사밖에 안 하는데 심사를 잘못해놓으면 의무자 의사를 확인 못하면 진위를 확인 못하면 부실 등기가 생겨요. 여러분들이 권리자는 특별히 피해볼 게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강의 끝나면 이 빌딩 여러분 앞에 등기가 된다. 그럼 기분 나빠요? 좋아요? 아,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 권리자 취득하는 사람은. 근데 상실한 사람 본인 진위를 꼭 확인해야 돼요. 과연 이걸 본인 진위에 따라 움직이는 건지 확인해야 돼. 불러다 물어볼 수도 없잖아. 그래서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꼭 필요하다 했지. 그 중에 본인의 인감증명 같은 게 거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감증명 의무자의 진위를 확인하는 수단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방문 신청 시 필요하다. 방문 신청. 직접 방문 신청할 때. 그러면 자, 등기법과 등기와 관련해서 자, 인감증명을 내는 경우 등기 규칙에 보면 총 8가지가 규정되어 있어요. 그 중에 원칙이 뭐냐? 거기 첫째 이 소라고 소. 소가 뭐냐? 자, 이거 아까 뭐라 했어? 인감증명 등기 진정성 관련했다 했지? 진정성은 누구 진정성? 의무자. 권리자가 아니라 의무자. 그러면 의무자일 때 인감을 내야 돼. 여러분 등기필정보는 의무자라면 다 냈죠? 자, 등기필정보 제공한 경우 언제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했던 거. 등기필정보 거기 위에 봐. 바로 위에. 그 바로 위에 등기필정보 쓰여있어 안 쓰여있어? 쓰여있잖아. 언제 낸다고 했어요? 공동신청. 왜 공동신청 왜 낸 겁니까? 의무자가 있으니까. 의무자가 없으면 공동이 아니라겠지. 의무자 있으면 누가 있는 거야? 권리자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공동신청이야. 그러면 공동신청에서는 의무자 진정성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필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감증명도 뭐라고? 이것도 의무자 진정성 관련했으니까 첫째 인감증명을 내려면 누구에 대해? 예? 의무자에 대해. 의무자가 동시에 뭐 해야 되냐면 소유권 등기 명의일 것. 이게 원칙입니다. 1호가 원칙. 항상 이 범위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 거기 첫째 소라고 쓴 게 원칙이에요. 뭐라고? 의무자 뭐라고? 소유권 등기 명의. 이게 무슨 얘기야? 의무자 소유권 등기 명의라는 것이 자, A 소유 부동산 B에게 전세권 설정하려고 그래. 전세권 설정 등기하려고 합니다. 전세권 설정. 자, 전세권 설정하면 누가 권리자예요?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 누가 권리자? 그게 뭐야? 전세권자. 의무자 누구야? 전세권 설정자. 그렇죠? 전세권 설정자가 누구야? A지? A는 이 건물 소유자지? 등기부에 소유권란에 A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첫째,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경우 원칙이 1호가 원칙이라고 했으니까 첫째 누구야 된다? 의무자여야 돼. 이거 의무자 누군가를 확인해봐요. 누구예요 여기서? 의무자 누구다? A야. 그 다음 이 경우에 소유자가 누구야 지금? 소유자가 누굽니까? 이거 소유자잖아요. 그러니까 의무자가 동시에 소유권 등기 명의일 때 인감증명을 낸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럼 만약에 거꾸로 전세권 설정했던 전세권 등기가 됐다가 이 전세권 등기를 말소하려고 그래. 전세권 말소하려고 합니다. 그럼 누가 의무자예요? 말소하게 되면 전세권자가 의무자지. 전세권자 누가 권리자야? 전세권 설정자는 좋아지는 거야. 부담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설정할 때와 말소할 때 지위가 서로 반대로 바뀌죠? 의무자 지위가 서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다시 보세요. 전세권 말소 등기하려고 그래. 의무자 누구라고? B. 자, 이거 설정할 땐 이랬어. 설정할 땐 말소하려고 봤더니 의무자가 누구라고? B야. 이때 소유자는 누구예요? A. 그럼 일치하지 않아? 안 하지. 그러니까 인감 안 내는 거야.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소유권 등기 명인이 의무자일 때 인감증명을 내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알겠어요? 다시 한번 원칙 뭐라고? 소유권 등기 명인이 의무자일 때. 그럼 첫째 의무자, 등기 의무자는 이렇게 많아. 의무자 이거만큼 있어. 이거 의무자 다 인감을 내는 게 아니라 이 의무자 동시에 뭐 해야 된다고? 소유권자일 때만 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의무자 중에서 소유권자일 때만. 알았어요?
그럼 보세요. 이건 의무자지만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는 인감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어렵나요? 이렇게 진도 나가지고 오늘 큰일 났는데 한마디만 딱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원칙은 잘 알아야 돼. 원칙의 소유권 등기 명인이 의무자일 때. 이게 원칙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예외적인 거예요. 특히 1호, 2호, 3호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나머지 4호부터 여기는 안 나오지만 8호까지는 우리 프린트물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증서의 진정성과 관련된 것이고 1호, 2호, 3호가 의무자의 진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첫째가 이게 원칙이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항상 누가 물어보면 이걸 나중에 합격하고 부동산 사무실 열었는데 무슨 등기하려고 그래요. 무슨 등기하려고 봤더니 자 누가 아파트 전세를 얻었어. 그래서 전세권 등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전세권 등기하려고 그래. 아파트 전세권 등기 해서 일단 등기됐어.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었어. 설정자 인감 첨부 다 했어. 근데 전세금이 만약 1억이었었는데 전세금을 지금 2억으로 증액하거나 8천만 원으로 감액하려고 그래. 그럼 전에 의무자 권리자 얘기할 때 증액 등기할 땐 의무자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 증액 등기할 때. 처음 듣는 말인가 또? 여기까지 나면 또 어려운가? 감액 등기할 때. 전세금을 증액하면 누가 좋아진다 했지? 자, 전세금 1억을 2억으로 올려. 그럼 누가 좋아지는 거야? 예? 소유자가 좋아지는 거예요? 왜 소유자가 좋아질까요? 그러면 좋아요. 돈 많이 받아서 전세 설정이 좋아졌다면 그 돈은 소유자가 먹는 겁니까? 자기가 갖는 게 아니잖아요. 돌려줘야 할 돈이야. 언제? 기간 끝나면. 만약 1억일 땐 돌려줄 돈이 얼마였어? 1억만 주면 되지만 2억으로 올리면 돌려줄 돈이 얼마 늘어나는 거야? 2억으로 늘어난 돈은 늘어난단 말이야. 그럼 소유자가 좋아진 거예요? 참 여러분들 이건 등기 의무자 권리자 개념은 등기부 기재 형식을 놓고 판단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아무리 얘기해도 공부할 게 한참 남았습니다. 전세권 설정에서 금액이 1억이었다. 전세권 이렇게 설정됐어. 설정할 때 당연히 설정자 의무자였습니다. 그럼 이걸 증액하려고 그래. 증액하면 권리 변경 등기 권리 변경 1번 전세권 변경 전세금을 얼마로 올렸다? 2억으로 올렸어. 1억은 2억으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1억에서 2억으로 바뀌면 소유자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누가 좋아진 거다? 전세권자가 좋아진 거예요. 왜 좋아졌다? 1억일 땐 끝나고 받을 돈 1억밖에 없었는데 증액하니까 2억으로 늘어났잖아요. 이 권리자 의무자 개념은 등기부 기재 형식을 놓고 판단하는 거예요. 즉 이 돈을 만약 소유자가 먹는 돈이라면 불리해지지만 소유자는 내줘야 할 돈이야. 증액하면 나중에 물어낼 돈이 더 늘어난 거예요. 빚을 늘린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의무자야? 역시 설정자 의무자. 그래서 처음에 제가 예를 들면 설정 등기할 때의 권리자 의무자 개념. 권리자는 해당 권리권자, 의무자는 해당 권리 설정자. 예를 들어 이게 전세권이라면 전세권자 권리자, 전세권 설정자 의무자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바뀐다 했죠? 이게 만약 말소 등기할 땐 지위가 바뀐다 했지. 말소 등기할 때는 권리자 의무자 지위가 설정시와 반대로 가는 거예요. 권자가 바로 의무자 되고 설정자 권리자 지위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뀐다 했고 설정시와 같이 볼 수 있는 것은 변경 등기 중 금액을 증액하거나 기간을 연장하거나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에서 단순히 채무자만 바꾼다. 물적담보니까 채무자가 누가 된지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설정시와 당사자가 똑같다고 해줬어. 그러니까 지금 증액 등기할 땐 누가 권리자다? 권자. 누구야? 전세권자 권리자. 의무자 누구야? 전세권 설정자. 얘가 의무자란 말이에요. 얘기해줬잖아요. 응용을 많이 생각해야 돼. 한 번 들어가지고 여러분 머리가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소, 이렇게 말소 등기와 같은 게 뭐라 그랬어요? 감액하거나 기간 단축하거나 이런 것들은 말소할 때와 당사자 지위가 같다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자, 일단 엉뚱한 데 넘어가면 안 돼. 여기서 첫째 원칙 이게 뭐야? 소유권 등기 명인이 의무자일 때. 이게 항상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란 말이에요. 제가 전세금 증액해야 되는데 인감 필요해요? 물어봐. 누가 물어봤어? 집주인이 물어봤어. 그럼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잖아. 의무자니까. 증액할 땐 얘가 의무자지. 근데 소유권자지.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얘기해 줘야 돼.
의무자 개념을 모르면 이게 필요한 건지 모르겠고 또 고민 많이 해야 되겠지? 원칙은 뭐라고? 의무자가 소유권 등기 명의자 이럴 때 필요하다. 자, 두 번째는 다 예외적인 거야. 소유권 가등기 명의니 가등기 말소시. 자, 가가 뭐야? 소유권 가등기 명의니 거기다 쓰세요. 자, 프린트물 씁니다. 소유권 무슨 명의자? 가등기. 그러면 소유권 가등기를 말소할 때는 누가 의무자예요? 원칙에서 보세요. 자, 이게 얘가 전세권 등기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B한테 해서 소유권 가등기를 했으면 가등기 할 때는 B가 권리자, A가 의무자였어. 그럼 가등기 말소하면 B가 뭐가 되는 거야? 의무자지. 얘는 또 권리자를 바뀌지. 그럼 이게 무슨 가등기라는 거야?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만약 말소하게 되면 누가 의무자다? B가 의무자지. 그럼 소유자는 누구야? A지. 그럼 원칙에서 보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왜 이런 경우 별도로 따로 소유권 가등기 말소할 때는 가등기 명의자 요 사람의 인감이 필요하다 했느냐? 원칙은 아니지만 B는 누구예요? 본등기만 하면 소유자가 될 사람이야. 소유자가 될 뻔한 사람이 가등기를 날려버리려고 합니다. 본인이 이사 확인해 봐야 돼. 그냥 해야 돼. 확인해야 돼. 그래서 특별히 별도로 두 번째 규정한 거예요. 소유권 가등기 명의 가등기 말소할 때 따라서 전세권 가등기 말소할 때는 필요할까요? 자, 소유권 가등기가 아닌 지상권 가등기를 말소합니다. 인감 필요해요? 이거 뭐라 소유권 가등기 거기 썼지. 소유권 가등기만 해당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소유권 가등기를 말소할 때만. 이래가지고는 오늘 진도 못 나가는데. 세 번째, 이거 더 중요해. 이거 소, 가, 왜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왜? 소유권 이거 왜가 뭐냐? 왜가 뭐라고 나왔어? 거기 소유권 이외 이거 이외란 말이야. 소유권 이외. 등기명의니 의무자로서 여기까지만 하면 필요 없어. 근데 다음에 나오는 말이 더 중요한 거야. 등기필 정보 대신 뭘 낼 때 이거. 자, 여러분 등기필 정보, 등기필증 지난번에 했던 거 생각해 보세요. 등기필 정보 요게 등기필증이 멸실 등으로 없어졌으면 어떡하라 그랬어? 이게 멸실 등으로 존재하지 않아? 없어지면 어떡한다? 세 가지 방법이 있다 했지? 어떻게? 진정성을 증명하려니까. 첫째가 어떡하라 그랬어? 첫째. 직접 누가? 의무자가 등기소 직접 출석해야 돼. 나갈 때 뭘 가지고 나간다 했죠? 신분증. 이때 신분증 속에 속하는 게 몇 가지 했다 했지? 5가지. 그게 뭐였어요? 주민등록증, 예?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국내 거소증. 이걸 신분증 등 이렇게 적지. 주민등록증 등이라고 표현한 거야. 이 신분증 가지고 나가야 돼. 그러면 그걸 가져가서 본인 여부 확인하면 자, 직접 출소했으니까 누가 확인한다 했어요? 신분증 확인해서 누가? 등기관이. 직접 눈으로 봤지? 그리고 뭘 작성했어요? 본인 여부 확인했으니까 확인 조서. 조서를 여러분 내용을 이해하라고 했죠, 지난주에? 네? 조서 얘기 줬잖아요. 그렇죠? 네. 궁금한 사람 한번 만들어 보라겠죠? 만들어 보신 분. 아무도 없네. 다 이해했기 때문에 안 만든 거예요. 조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나가다 꾸미면 된다 했어요. 교통사고 내도 조서 꾸며요. 그러면 경찰서에 가서 쓰면 돼요. 경찰관 진술조서. 자, 이 공무원 직접 작성한 문서입니다. 등기관이. 근데 등기소 직접 갈 상황이 못 된다. 그럼 대리인이 무슨 대리인이야 이게? 대리인 누구? 법무사나 변호사가 이런 등기 신청 대리권이 주어진 사람. 이런 사람이 본인 여부 확인하고 확인정보 이게 확인정보 종전에 이것을 뭐라 했냐면 확인서면이라고 했던 거. 확인서면. 그다음 이것도 대리인한테 가면 저 등기 비용 여러 가지 수수료 내니까 직접 하겠다. 그러면 어디가? 공증사무실 가서 공증받고 공증서 부본 즉 공증정보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 했지? 이 세 가지 방법 알고 있어야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세 번째 보세요. 소유권 이외 명의자 의무자. 이건 여기서 원칙에서 소유권 등기 명의자가 의무자니까 소유권 등기 명인이 아닌 소유권 이외 등기 명인이 의무자일 땐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안 내는데 대신 뭐야? 대신 뭘 할 때 여기? 외 중에. 아까 여기 있던 거 보세요. 자, 다시 이걸 이해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돼요. 아까 여기 전세권 설정했다가 전세권 말소할 때 인감증명을 낸다 해서 안 낸다 했어요. 예? 전세권 이걸 말소 등기할 때 인감증명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말소할 때 필요 없다 했지? 왜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필요 없다 했지? B는 의무자지만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예? 그러면 이 전세권 같은 경우 말소할 때는 인감 필요 없으면 그냥 마구잡이로 말소하란 얘기예요?
마구잡이로 그냥 말씀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그럼 뭔가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제가 얘기했잖아. 그 전체 진정성 증명, 요 진정성을 보장하는 수단. 첫째 어떻게 하라고 했어? 출석 단계에서 공동 신청한다. 공동 신청한다는 건 누가 나간다는 거예요? 여기 의무자와 권리자 함께 나가라. 의무자를 절차에 관여시키는 거예요. 누구? 전세권자 등기하러 나가야 돼, 이 사람. 이 사람 동의 없이 어떻게 등기하겠어요, 이거 말소를. 전세권자 출석해야 되는데. 그다음 두 번째, 원인증명정보. 이 원인증명정보가 뭐야? 원인증명정보. 계약서를 내야 돼. 원인증명정보 계약서는 권리자 의무자 함께 만드는 거야. 이 전세권 같은 건 해지증서에 도장 찍어야 돼. 알았어요? 해지증서에 도장 받아가지고 나가야 돼.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야 돼? 세 번째 중요한 게 뭐가 있다고 했어? 등기필정보. 등기필정보. 누구 거예요, 이거? 에? 전세권자. 전세권자 등기하면 뭘 받아, 등기소로부터? 전세권 등기필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내줘야 이거 해줘요. 안 내면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 강제로 뺏어올 수도 없고 어떡할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있다 해서 원래 인감증명. 인감증명도 여기 들어갔다 했는데 이때 인감증명은 전세권 말소할 때는 의무자지만 얘가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이건 안 냈어.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그럼 진정성이 어떻게 보장된가요? 여기서 전세권 말소할 때는 공동신청하고 그 다음에 원인증명정보 냈고 등기필정보 내면 되고 이것까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요거 등기필정보를 내려고 봤더니 전세권자가 등기필증 내지 등기필정보가 없어. 이게 없어.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 했지. 알았어요? 전세권자 직접 출석해서 신분증 가지고 누가 확인했다? 등기관이. 믿을 수 있어? 믿을 수 없어? 아니 등기관 눈으로 전세권자 얼굴 다 봐. 사진 보니까 약간 개량은 됐지만 일치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믿을 수 있죠? 그러면 이건 필요가 없어. 인감 가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이건 전세권자 직접 나왔어 안 나왔어 여기? 안 나왔잖아요. 법무사가 안 나왔지. 이거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는 이 전세권 등기필 정보가 멸실돼서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그 중에서 어디 직접 출석을 빼놓고 이 두 가지 경우는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인감을 낸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게 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어져야 이게 말이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소가 외할 때 외가 뭐라고? 외가 소유권 이외 명의자가 의무자일 땐 필요 없는데 뭐가 없어서 이 등기필 정보 없어가지고 뭐 확인 정보나 공증서 부분을 낼 때 말이에요. 이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3호가 굉장히 까다로운 겁니다. 내용을 이해하셔야 돼. 그냥 무작위로 암기해서도 안 되고 왜 이게 나왔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앞에 앉으신 조용한 이 질문할까봐 쳐다보지 않습니다. 원래 조용한 분 같아. 이해됐죠? 네? 3호 이해됐죠? 네. 소가 외 기억합니다. 소유권 이외 등기명의 의무자로서 등기필정보 대신에 확인정보나 공증정보를 첨부하면 필요 없고 어떨 땐 필요하고 어떤 땐 필요 없다는 거이고 확인조서 이때는 인감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인감 필요 없다. 요 두 가지 경우만 인감을 다시 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확인조서 밑에 X라고 쓴 건 언제? 확인조서 즉 직접 출석한 경우. 그럼 다음 넘겨보세요. 나머지 4호, 5호, 6호 그 밑에 나온 것은 이거는 예를 토지 거기다 써놓으세요. 분필 등기 신청 시 토지 일부의 용익권자. 토지 일부. 이거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러분들 이해하기도 힘들어. 그냥 이렇게 써놓으세요. 토지 일부 용익권자. 그 다음 토지 하필 특례에 따른 등기 신청 시 토지 소유권자. 하필 특례. 그 다음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신청 시 상속인 전원.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신청 시 상속인 전원. 그 다음 동원 제3자 동의 승낙서면 첨부할 때 동의자 승낙자 인감. 제3자 써놓으시고 법은 비범사단 즉 법인 아닌 사단 등기할 때 사원총회 결의서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요때 인감 즉 보증인들의 인감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건 거의 시험과 관련 나오진 않습니다만 규정은 지금 8가지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 뒷면에 나온 4번부터 8번까지는 요거는 의무자의 진정성과는 무관한 겁니다. 그 중에서 4번부터 7번까지 이 서류를 공증을 받아가면 인감을 내느냐 문제돼요. 여기선 이 증서가 증서 서면 이 증서가 진정으로 작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 작성됐다는 걸 증명하려면 이걸 공증받으면 진정 작성됐다는 걸 증명되니까 인감을 낸다 안 낸다?
안 내는 거지. 이걸 공증받으면 안 낸다는 거예요. 이건.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 그 뒷면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6번하고 7번이에요.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신청 시 누구다? 상속인 전원의 인감이 필요하다. 자, 협의 분할할 때라 했어요. 따라서 법정 상속 분대로 상속 등기할 때는 아무런 인감도 필요 없어요. 협의 분할할 때만 그래. 협의 분할. 그 다음에 제3자 동의 승낙서면 첨부할 때 동의자, 자, 등기와 관련해서 제3자의 동의나 승낙을 요한다. 그러면 이 동의 승낙 등을 요할 때는 동의자 승낙자는 등기와 관련해서 유리한 등기를 한다는 겁니까? 불리한 등기를 한다는 겁니까? 예? 동의자 승낙자한테 불리한 등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뭘 가져라는 거야? 동의서 승낙서를 가져라는 거예요. 그때 동의서 승낙서를 위조한 날 모르니까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는 걸 증명하려니까 인감을 첨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 유효기간은 몇 개월, 거기 언제 기산일은 발행일로부터 써요. 발행일로부터 지금은 다 3개월입니다. 3개월. 옛날에 6개월치만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가끔 있더라고. 6개월짜리가 언제적 얘기인데 무슨 사무장한테 들었는데 6개월이 맞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 6개월은 이미 한 지금 10년도 지났어요. 옛날 하던 기억을 우리 한번 젊었을 때 기억하면 그걸 평생 가지고 가는 분들이 있어. 바뀌면 바뀐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자, 발행일로부터 3개월. 그래서 인감증명에 발행일자가 누락됐다면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은 다 3개월짜리. 예를 들어 주민등록 등초본, 대장 등본, 법인 등기상 증명서, 그 다음에 이런 거 다 3개월입니다. 3개월. 인감증명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용도는 매매일 때는 어떤 인감을 내느냐? 매매일 때는 어떤 인감? 그치. 매도용 인감은 일반 인감증명서와 달리 인감증명서 자체 안에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직접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매도인, 발행하는 사람이 매수자, 상대방 매수인, 산 사람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직접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A가 B한테 부동산을 팔았다. 그러면 요 매도인이, 요 매매라면 매도인이 인감을 발급받아 줄 때 요 B의 인적사항을 이 매도인이 직접 써서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만 돼. 그러면 이 매도 인감 증명은 A로부터 B 앞으로 등기할 때만 쓰는 거지 C한테 전매했을 때 이렇게 A부터 C한테 쓸 수 있어 없어? 못 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용도 전용이 안 된다. 용도 전용. 다른 사람 쓸 수 없다 이런 개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못 쓴다. 매수자 이외의 제3자한테 못 쓴다. 이 개념이에요. 근데 매매가 아니라면 매도인이 필요 없어. 일반 인감 증명서는 일반 인감 증명서는 용도란이 비어 있는 거야. 용도란이 비어 있어. 근데 용도란이 비어 있는데 여기다 써놓어도 어떠냐? 만약 가등기할 때 쓰세요. 가등기용 이렇게 써서 줬더니 용도란에 이걸 갖다 언제 썼느냐? 근저당 설정할 때 썼어. 근저당권 설정할 때 이걸 내봤어. 그럼 이거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인감증명 용도에 가등기용이라고 딱 적어가지고 줬더니 근저당권 설정할 때 이걸 냈단 말이에요.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받아준다. 즉 전용이 허용된다. 매매 이외일 때는 일반 인감증명을 내는데 이때는 용도 전용이 허용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 자,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라는 게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첨부에 가름하여 신청서에 서명을 하고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서 본인 서명사실 확인에 관련된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발급받아 줄 수도 있는데 이때 본인 서명은 어떻게 하느냐? 본인의 고유한 필체로 자기가 직접 손을 써야 돼. 근데 서명을 하면 시그네이처, 서명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서명이 뭐라는 거예요? 서명이 어떻게 하는 게 서명인가요? 멋있게 쓰는 게 서명이 아니고 자기 이름을 자필로 쓰는 게 서명이에요. 그러니까 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는데 보니까 등기관이 누군지 판독이 안 돼. 그럼 잘못 쓴 겁니다. 뭐라고 하라 그랬어요? 본인 고유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기록해서 명확히 해가지고 등기관이 읽을 수 있게 했을 때 이게 바로 본인 서명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증명을 받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라고 합니다. 아직은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진 않습니다. 자, 주소증명조 간단하게 그 밑에 보면 주소증명정보는 지금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와 같이 여러분 요거는 이제 작년에도 출제했어요. 등록번호 누가 발행하는가? 예를 들어서 보세요.
A 명의에서 B 명으로 등기가 이루어질 때 제일 이해하기 쉽게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고 보세요. 등기부상 현재 이름은 누구로 돼 있을까요? 현재 이름은 누구로 돼 있을까요? A 이름으로. 이제 등기 끝나면 누구 이름으로 등기하려고 그래? B 이름으로. 그러면 A는 현재 등기부에 있는 사람이고 B는 새롭게 기입 등기할 사람이야. 그러니까 기입 등기한다는 것은 어떤 등기라고 했죠?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 새로운 내용이 등기부에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등기부상 보면 소유권이든 뭐든 간에 여기 A라는 사람이 현재 명의자라면 이 사람의 어떤 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게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등기부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물론 뒷자리 공시는 제한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본인이 써놓으면 다 나와요. 근데 여기다 자 소유권 이전해서 누구 B 앞으로 들어가려는데 이 사람 뭘 써야 돼요? 여기 인적상 성명을 써야겠지?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주소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주소증명정보랑 요거예요. 주소.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이게 이 번호야. 여러분들은 주민등록번호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대체됩니다. 근데 주민등록번호가 세계적으로 공통된 제도일까요? 예? 미국인들한테 주민번호 물어보면 있을까 없을까? 아직 물어보지 않았군요. 자, 왜 이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나라도 많습니다. 오히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나라들이 선진국이야. 왜 그러냐? 여러분들 이거 바코드라고 하지, 바코드? 주민번호가 여기다 딱 그냥 딱 돼버리니까 이 사람 모든 기록이 다 나와. 이러면 개인정보가 완전히 노출돼 버리지? 개인은 국가 통제하에 있는 거야, 이게. 이 사람이 어디서 움직이는 건지, 그거까지 다 감시할 수 있어. 이런 것이 더 발달된 나라가 선진국일까요? 아닙니다. 선진국들은 개인정보를 그렇게 공개를 안 해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바코드 만들어 다 관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마다 오히려 중국 같은 거 인구 하도 많아서 이게 이름이 안 맞는 사람도 있지만 미국은 했는데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없어. 그러면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이 있는 우리나라는 문제 없는데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 살라고 그래. 그럼 여기다 외국인 이름 만약에 뭐 스미스 썼어. 그 다음에 미국인인데 주민번호 없네 이거 빼고 주소 이거만 쓸까? 외국인 같은 경우도 주민번호가 없으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주민등록번호가 부동산 등기법에 보면 뭐라고?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써야 되니까 보세요. 이거 원리가 자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주소증명정보와 등록번호 증명정보는 거의 일치하는데 과거에 바뀐 것이 뭐냐? 자 모든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필요한 게 아니라 새로 명의자가 들어갈 때 소유권이든 전세권이든 저당권이든 저당권자, 전세권자, 소유권자 새로 들어가죠. 이 기입등기야. 보존등기, 설정등기, 이전등기. 새로 새로 명의자 됐잖아요. 이 사람. 없을 때 새로 들어갔죠. 그럼 이 사람 이름을 쓸 때 이름 쓰고 등록번호 쓰고 주소 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써야 돼? 주소증명정보 쓰고 등록번호 증명정보 낸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그러면 주소는 여기서 주소는 계속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A가 이 부동산 살 때는 구체적으로 서울에 살던 사람인데 지금 현재 이사와 10년 지난 이사 와서 세종시로 이사 왔어. 세종시로. 그럼 취득할 때는 어디로 됐어요? 여기가 서울로 주소가 돼 있었어.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구 서초동 몇 번지.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현재는 세종특별자치소 이사 왔어요. 주소가 바뀌었어. 근데 부동산 등기부에 주소가 바뀌면 일일이 변경 등기 합니까 안 합니까? 예? 그것도 안 해보셔서 모르죠? 이거는 안 합니다. 전입신고는 하지만 이건 안 하잖아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 명의자는 이 등기부에 기록된 주소는 취득 당시의 주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처분할 때 바뀌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지.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이 소유자 인적사항을 꼭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들어간 명의된 이 B, 새로 등기 명의자가 되는 이 사람 건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의무자도 동일성을 확인하기 때문에 이 사람 주소 증명정보를 같이 내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으면 이사 갈 때마다 주민번호 바뀝니까? 아니면 죽을 때까지 계속 유지됩니까? 유지되지? 주소는 바뀌지만 등록번호는 바뀔 능력이 없잖아. 그러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의무자 걸 따로 내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한번 등록된 거 그냥 가지고 다니는 거야. 주소는 계속 바뀌니까 주소는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자, 요 내용을 이해하고선 지금 이걸 보여야 돼요. 거기 주소증명정보는 언제 내느냐? 지금 현재 권리 종류를 묻지 않고 새로 등기 명의자가 되는 누구한테 필요하다? 등기 권리자. 등기 권리자. 이 사람 누구야? 권리자잖아. 여기 의무자고. 등기 권리자한테 필요한 거예요. 새로 명의자 됐어요. 새로 명의.
근데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자, 이게 소유권 이전 받을 때예요. 그때 누구도 확인한다? 의무자 것도. 의무자 것도.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땐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도 같이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판결이나 경매 등으로 권리자 단독 신청하거나 관공서 촉탁할 때는 이때는 의무자건 필요 없고 등기 권리자건만 내면 돼. 등기 권리자건만. 등기 권리자건만 내면 소유권 이전 등기일지라도 판결, 경매 등으로 권리자 단독으로 하거나 촉탁 등기 들어갈 땐 권리자건만 내면 된다. 그런데 밑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자 의무자 걸 되는 경우 있다 해서 없다 해서 이거 의무자는 바뀌지 않지. 그러니까 이건 의무자 거 내는 경우 없고 권리자만 필요하고 권리자가 새로 이렇게 등기 명의자가 돼야 돼. 새로 이렇게 등기 명의인이 되는 등기. 이게 무슨 등기다? 기입등기. 기입등기가 뭐라고 했죠 아까? 보존, 설정, 이전 등기. 그러면 여기서 부여권자라는 것은 아까 B가 스미스라는 사람이 외국인인데 주민번호가 없네? 그럼 부여받아야지. 그래서 이제 부여권자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 이걸 부여해주느냐? 이거 암기합니다. 작년 기출문제 또.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국정보 국제기구 이런 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지정고시. 자, 각 지방자치단체, 국가 등록번호가 아예 법률상 딱 지정되어 있어요. 번호가 9,35 뭐 숫자들 다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그럼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가 오면 재외국민은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 등기관.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 등기관.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가 어딜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구입니다. 이건 조금 언급돼 있고 49조 내용 책에도 간단히 나와 있으니까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책에서는 256페이지 있을 거예요. 참고로 256페이지 등록번호 부여권자 그 도표 나오지?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재외국민 누구?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한다. 법인은 누가 하느냐? 법인. 주된사무소. 주된사무소 어디야? 본점 소재지. 주된사무소 소재지 관할등기소 등기관. 즉 법인 설립등기하면 설립등기할 때 등기관이 등록번호를 다 부여해버려요. 그 다음 비법인사단재단 즉 종중 이런 것들은 누가 하느냐?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다음 외국인 외출 이렇게 암기하면 외출. 이건 이제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장으로 바뀐 거예요.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장.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생각해야 돼요. 외국인은. 알았죠? 자, 그래서 기억해 줘야 됩니다. 자, 국하면 국장, 재, 대, 법, 주, 비, 시, 외출 기억해 주고, 부여권자. 부여권자.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